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에 치러진 지방직 9급의 어법 문제를 한번 쭉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무료로 올려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요, 문제 풀기라는 파트가 있고요, 정답 확인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문제 풀기라는 파트에는 따로 별도의 필기나 정답 같은 게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 다음 페이지인 정답 확인 페이지에는 아래에 정답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이든 안 풀어보셨던 분이든 저와 함께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문법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고 내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푼 것과 정답을 비교했을 때 이게 왜 맞은 선지이고 왜 틀린 선지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문법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고요, 유난히 막 튀는 문항 같은 건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영역별로 구분해서 보자면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최근의 기출 동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공시 문제는 어떻게 나왔죠? 문장이 한 문장 정도만 주어졌었고요. 여기에서 쉬운 고등학교 단어나 단어에 빈칸을 쳐놓거나 아니면은 밑줄을 그어놓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수준 단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써져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출 동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문장이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어는요,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들로 배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뜻이 섞여 있는 그런 단어를 배치를 했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거 명사야, 동사야? 이런 것들이 헷갈릴 법한 단어들을 선지에 배치한 후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어휘가 적절한지를 알아내게끔, 즉 문맥 독해를 해야만 단어를 골라낼 수 있게끔 문제를 바꿔서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러한 동향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정답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어려웠던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고등학교 단어, 혹은 우리가 고등학교 단어장에서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단어에 접두사 접미사를 조금만 붙이면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무원 수준의 단어들을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는 게 필요할 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먼저 학습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무원 수준의 단어를 공부를 할 때는요, 무지성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학원 강사가 아닌 입장이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경선식 영단어, 그래, 중고등학교 단어 외울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공무원 단어 수준을 외울 때는 저는 경선식 수준, 이런 언어를 통한 연상법 이런 거를 통한 단어장을 쓰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어원, 접두사, 접미사, 접사라고 쓸게요. 접두사, 접미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기를 하게끔 시키는 그런 단어장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컴이 완전히인지 함께인지 이런 뜻들을 하나하나 외우진 않더라도 단어를 외울 때 컴은 이런 뜻이야. 아, 그래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식으로 한 번씩 연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앞으로의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해설할 유일한 출제 범위인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이것도 최근의 기출 동향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어땠을까? 첫 번째,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문법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구문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문 분석을 해야지 맞출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 다음에 긴 수식어를 배치해놓고 동사 이렇게 해놓고 주어와 동사를 수일치시켜라, 능동태를 써야 될지 수동태를 써야 될지를 맞춰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동향이 적용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뭐였냐면, 이번 국가직 때도 조금 느꼈던 거였는데, 우리가 특수구문 혹은
수거라고 부를 법한 표현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그런 문항이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특수구문이라고 하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by no means라는 수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전 그런 거를 어법 문제 출제 포인트로 내는 걸 보면서 구문 분석만으로 푸는 문제를 대부분을 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특수구문 혹은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 이런 걸 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법 문제를 보셔도 대부분은 구문 분석만 하면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로 나왔지만 한 문제당 한 개 선지 정도씩은 특수 구문들을 내고 있다라는 동향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평이했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이했다라고 말하는 게 오만하게 들린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죠? 행정법이요? 네, 맞습니다. 요즘 행정법 같은 전공 과목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어가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 행정법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을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럼 이만큼에 해당하는 문제를 맞힐 수가 있죠. 근데 영어는요? 영어 커리큘럼에 이만큼을 탔습니다. 그럼 문제 절반을 맞출 수가 있나요? 아니죠. 영어는 결국 일반 능력을 키워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정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공부를 할 게 없어요. 매일 3문제, 5문제, 10문제 정도만 풀고 지나가는 식으로 감만 잃지 않게 연습을 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공부할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시험을 보기가 어렵죠. 어떻게 공부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인 거예요.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능력을 평가하는 모든 영역의 총망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독해는 아무리 평이하게 나와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시험 난이도는 평이했다, 중에서 중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시험에서 90점 정도 받으면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제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출제 포인트, 검토 포인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야 되는 포인트 혹은 공부에 참고를 하고자 참고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먼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먼저 읽어보시고 이게 왜 포인트라는 거지? 하고 혼자 생각을 정리해 보신 후에 제가 정리해 놓은 어법 포인트들을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항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He asked me why I kept coming back day after da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출제 포인트는요, 이항타동사 ask와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문법 설명을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따로 문법책을 안 봐도 될 정도로 해설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파트가 있을 수 있고 적은 파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항타동사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형식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를 부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겠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수요 동사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겠고, 이항타동사다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법책을 보실 때 약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을 책에다가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항타동사 ask가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구문 분석해보면요. he 주어, asked 동사, me 간접 목적어, why부터 끝까지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문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문 분석이 되는 동사가 맞느냐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다는 걸 하나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자, 제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 그랬죠? 자,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why I kept coming back day after day, 이 전체는 하나의 명사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의문사로 시작하고 있는 명사절이다? 우리 두 종류 알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이고요. 두 번째, 뭐가 있죠? 관계사절, 관계사절. 관계사절에서 선행사가 생략된 경우 혹은 선행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의문사절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 의문사절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거의 항상 출제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어떤 거? 의, 주, 동의, 어순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Y가 의문사, I가 주어, kept coming이 동사 구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의주동 어순 잘 지키고 있네요. 그렇다면 출제 포인트 2개 다 충족시켰으니까 아 이거 문제 없는 선지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읽지 않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거 keep ing 표현이죠. 자 keep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ing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ing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문법책에 따라서요 이 ing를 동명사라고 설명을 하면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책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분사라고 설명을 하면서 얘가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다라고 설명하는 문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전들을 보면은 분사라고 설명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넌지시 던지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선지 보면 지금 정답으로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구문 분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toys toy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childre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죠? 아 명사 동사 어순이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동사까지 동사의 앞까지를 전부 다 괄호 쳐야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분석을 해보면 toys 장난감들인데 아이들이 원했던 장난감들이죠. wanted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있지. 아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이거 뭐가 생략된 관계대명사절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사절이겠죠. 오케이. 아 그러면 children부터 all year long 여기까지 괄호 쳐야 된다는 거 알겠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 생략될 수 있는 것도 알겠어. 그렇다면 내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뭐지? 바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죠. 자 보니까 toys s가 붙었죠. 복수인데 뒤에 뭐가 쓰이고 있어요? has가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have로 고쳐야겠지. 그쵸? 그런데 틀린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니까 toys children wanted all year long 아이들이 1년 내내 원했던 장난감들은 have recently discarded 최근에 버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난감이 뭘 버려요? 장난감은 버려져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현재 완료꼴이 아니라 여기 be인을 추가해서 수동태로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인 수일치와 태 전부 다 점검해왔고요. 검토 포인트였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사절 이것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관계사의 생략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관계사절, 관계사 파트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계사라는 녀석과 뒤에 사의 동그라미 칠게요.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과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는 관계대명사가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라는 등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 건지를 볼게요. 자, 관계사라고 하는 게 뭐죠? 바로 관계사 절을 이끌고 있는 WH 단어들 이런 애들을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럼 관계사 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절 이걸 관계사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말을 똑바로 해보자고요. 관계사 생략의 경우의 수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요. 관계사 생략의 경우의 수 첫 번째 목적격 관대는 생략될 수 있다. 두 번째 관계 부사는 생략될 수 있다. 세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는 지원자수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 왜? 얘는 그래 관계사가 생략되는 거예요. 이것도 관계사가 생략되는 겁니다. 근데 3번은 어때요? 관계사도 생략됐지만 비동사도 생략됐잖아요.
이건 관계사가 생략된 게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사절이 축약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용어를 조금 민감하게 다시 쓰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제가 관계사 생략의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규칙을 먼저 보시고 나서 어떨 때 생략이 되는지를 보시면 더 머리에도 잘 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해하면서 구문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제한적 용법일 때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비제한적 용법, 즉 계속적 용법일 때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관계사 바로 뒤에는요, 주어 동사의 일반적인 어순이 따라오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 얘를 생략하더라도 뒤에 어떤 절이 이렇게 뒤따르고 있나 보다라는 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것의 대표적인 경우의 수가 뭐인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인 겁니다. 특히 3번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1, 2번만 한번 보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거 왜 생략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명사 다음에 명사, 동사, 주어, 동사, 어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 어떤 절이 따라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도 주어, 동사가 뒤따르고 있으니까 뒤에 절이 뒤따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략. 됐죠? 그런데 3번은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사절 내 삽입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명사인데 I believe is important. 자, 이런 구문 어떻게 분석하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치려고 했더니 자, 제가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겠네요. 뒤에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또 뒤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is important를 뭐라고 분석할 건데? 그쵸? 자,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I believe부터 is important까지 괄호 쳐버리고요. 이렇게 수식해주는 관계사 절인 겁니다. 그렇다면 I believe is 이 어순은 어떻게 된 거예요? I부터 believe까지가 관계사절 내에 삽입절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직성문법과 같은 제 다른 강의들에서 이걸 삽입절로 보면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려놓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걸 삽입절이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뒤에 보니까 is important 얘가 진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생략된 거일 거고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따라오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제한적 용법을 쓰이고 있고요. 비록 주격 관계대명사이기는 하지만 바로 뒤에 뭐가 따라 나오고 있다고?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더라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3번 내용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번, 2번의 규칙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사절의 축약에 대한 내용도 여기 적어놨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축약 가능하다. 그래서 뒤에 ing라던가 pp라던가 형용사라던가 아니면 전치사구 같은 게 뒤따라 나올 경우 얘네만 따로 남아서 명사를 후치 수식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1번 규칙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한데 뒤에 ing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얘가 원래 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행형이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상태동사 같은 동사들은 진행형이 불가능하다고 배웠잖아. 그쵸? 그런데 상태동사가 ing로 쓰여서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일 때만 축약이 가능한 게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그냥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 동사에 ing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목차식으로 문법을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차식으로 정리해드렸고요. 제 설명이 생소하다거나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일반적인 문법책에 나와 있는 관계사 파트의 생략 파트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그런 소리였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설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알려드리면 앞으로의 시험 준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길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인데 보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She is someone. 그녀는 누군가입니다. Who is always ready to lend a helping hand. 항상 준비된 사람입니다. 뭐 하기에 준비된 사람? lend a helping hand. 돕는 손이죠. 도움의 손길을 빌려주는 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자, 출제 포인트는요.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그쵸? 관계대명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어떤 요소가 따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뒤에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얘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나 태, 이거를 어디에 일치시켜야 되느냐죠. 어디에 일치시켜야 되죠? 선행사에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someone 단수로 나오고 있으니까 is 쓴 거 적절하겠네요. 여기까지가 출제자들이 생각했던 출제 포인트였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시 문제에서 꼭 한 선지씩은 이렇게 비형용사 투부정사 이런 어순에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얘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형용사의 보충어 구조입니다. 형용사에 따라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앞에 어떤 주어가 나오게 되는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지 대절이 나오는지, 투부정사가 나온다면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가 옛날 공시 시험 문제나 편입 시험 문제에서는 정말 빈출되던 시험 문제 포인트였고요. 여러분들이 볼 일은 없겠지만 영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이게 꽤 여러 번 출제 포인트로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도 옛날 문법책들을 보면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아래다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특히 여기 ready type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험 문제에 나온 게 ready였다 보니까 이걸 좀 잘 봐야 되긴 하는데, ready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 건 tough 타입입니다. 이거는 별표 3개 쳐놓으시고 공부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공시 교재들에서도 많이 수록을 해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허용 문장 패턴에서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It is easy to please him.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쉽습니다. 뭐가? To please him. 그를 기쁘게 하는 게 쉽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장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He is easy to please.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it이 he로 바뀌었죠. 그리고 목적어였던 힘이 사라져 버렸죠. 자, 해석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는 쉽습니다. 뭐가 쉬운데? To please. 기쁘게 만들기 쉽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렵게 tough movement, tough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동이라고 부르냐면요. 자, 투부정사 구 안에 있던 힘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조건 어때야 돼요? 비어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법책들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이 설명이 이해가 되셨다면 옆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주어 it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동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칭 주어, 즉 he, she, it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주어로 나온 경우에는요, 뭐 I가 될 수도 있겠지만 you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주어들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목적어 자리에 나왔던,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왔던 애가 이동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미 이동을 해버렸으니까 이 자리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겠죠. 즉 목적어가 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터프 이동을 허용하는 형용사는요, 뒤에 대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게 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4번 같은 구조입니다. 어떤 거? we라고 주어도 나와 있으면서 him이라고 목적어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느냐? 제가 이거 터프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터프 타입이라고 하냐면 터프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서 그래요. 터프가 무슨 뜻이야? 힘들고 고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터프 타입, 터프 무브먼트라고 하는 건 이런 종류의 단어들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거? 난이도를 설명하거나 고락, 즐거움과 고통 같은 거, 우량도, 좋고 나쁜 거, 안전도, 안전하고 위험한 거.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전부 다 터프 이동을 허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엔 터프 이동에 해당할 것 같은 단어들이 원어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조금의 암기는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성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 분류들을 좀 외워놓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 함정 포인트로 낼 만한 건 이겁니다. 어떤 거? impossible 이라고 하는 건 터프 이동을 허용하지만 passable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외국 문법 책에도 다 나와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문제처럼 조금 선 넘게 원서에서 문제를 그대로 갖다 내는 경우에는 얘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강의의 목표는 그냥 문제가 맞다 틀리다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취미생활로 설명을 하던 거다 보니까 관련된 출제 포인트들까지 좀 짚어드리려고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선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Insects. 벌레들은요 are often attracted. 비동사 플러스 pp 얘 출제 포인트 중 하나겠네. 일단 생각해 보고요. 해석해 보니까 종종 이끌립니다. by scent, 향기에 의해서. 어떤 향기? that are not obvious to us. 우리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그런 향기들에 의해서 이끌린다는 거죠. 해석할 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뒤에 목적 없는 것도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that 관계 대명사 나와 있죠? 근데 뒤에 어떤 게 빠져 있어? 주어가 빠져 있네. 그럼 얘는 주관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에서는 항상 뭘 체크해야 된다? 뒤에 나온 동사를 체크해야 된다. 왜? 수일치를 누구랑 시켜야 되니까? 앞에 나온 선행사랑 시켜야 되니까. 근데 scent 복수니까 are 나온 거 괜찮겠네요. 4번 옳은 선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아래에는요 제가 빈칸이 남아가지고 첨부를 해놓은 건데 관계사절의 이해 파트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즉석문법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관계사절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관이라고 고등문법 관찰하기라는 컨텐츠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27분 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한번 볼게요. You can write on both sides of the pap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출제 포인트를 좀 잡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빈줄 포인트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both의 수일치를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both가 둘 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뒤에는 복수가 나와야겠죠. 어렵지 않고요. 아래 제가 both의 용법, both의 수일치 이런 것들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 한번 쭉 참고를 하시는데 저는 위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 한정사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다면 그냥 형용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경우에도 즉석문법 보시면 한정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 아래 있는 아래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You can write on both sides of the paper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on 무슨 뜻이죠? 뭐뭐 위에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뺐을 땐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전치사의 유무가 중요한 파트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파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우리가 동사로 그냥 consider the next ques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 동사 부분을 투부정사로 고치게 되면요. The next question to consider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쵸? 뒤에 원래 있던 목적어가 앞에 수식어구가 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talk to someone, talk with someone 이것도 someone to talk to someone to talk with 라는 식으로 써줘야 되고 원래 목적어였던 친구가 앞에 나온 피수식어로 바뀌어져 있죠. keep my records in a case 이렇게 돼 있는데 a case to keep my records in 이런 식으로 원래 목적어였던 애가
선행사가 되어 있네. 이런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즉 무슨 뜻이야? 마치 목적격 관계사절처럼, 다시 목적격 관계사절처럼 수식어가 뭐라고요? 뒤에 생략된 목적어 부분이라고요.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톡이나 킵이나 뭐 이런 애들, 이 서먼을 톡이 가져온 거예요? 투나 위드가 가져온 거예요? 투나 위드가 가져온 거죠. a case 누가 가져온 거예요? 킵이 가져온 거니까 인이 가져온 겁니까? 인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 전치사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배울 때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배운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요. I have nothing to write. 그러면은 나는 쓸 내용이 없어. I have nothing to write about 이라고 해도 나 쓸 내용이 없어 라는 의미가 되는데, I have nothing to write with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는 뭐였던 거예요? write with something, nothin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가지고 쓰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쓰다. 그쵸? 그러니까 이 with가 가리키는 이 nothing은 일종의 필기구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나는 가지고 쓸 필기구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구나. 그리고 I have nothing to write on 이라고 했을 때 on이 위에란 뜻도 있고 뭐뭐에 관해, 뭐뭐에 대해란 뜻이 있잖아요. 뭐뭐에 위에란 뜻이라면 무언가 내가 쓸 때 이렇게 갖다 쓸 무언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다 쓸 종이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라는 의미라면 위랑 똑같이 쓸 내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오케이, 이 파트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2번 선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선지 조금 유치하게 냈습니다. 어떻게? My home, 내 집은요, offers, 제공합니다. me, 나에게 a feeling, 감각을 제공해 주는데요. 어떤 감각? security, 안정의 감각이니까 안정감, 그리고 love, 사랑의 감각이니까 애정감인데 이거 warm 이렇게 나와 있죠? 뭐로 고쳐야 됩니까? warm? th로 고쳐야겠죠. 왜? 명사, 명사랑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야지 왜 형용사가 나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눈을 흐리는 문제죠. 자연스럽게 읽히고 지나가니까 이걸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낸 치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문법적인 구조, 품사를 말하는 거고요. 문법적인 기능, 문장 내 역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녀석들만 연결을 할 수 있다. 이게 등위 접속사가 등위 접속하는 조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장 볼게요. We caught crickets and lizards and ate them raw.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d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caught, 우리는 잡았어. crickets and lizards. cricket, 귀뚜라미들을 잡았고 lizards, 도마뱀들을 잡은 거죠. 목적어와 목적어, 명사구와 명사구가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근데 뒤에 and가 또 나왔잖아요. and 다음에 뭐가 나왔지? ate가 나왔죠. 지금 뭐랑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caught crickets and lizards 라고 하는 동사구와 ate them raw 라고 하는 동사구가 병렬로 등위 접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등위 접속이 복잡하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가 나오잖아요. A가 아니지. 보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형용사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pp라던가 ing라던가 이런 준동사나 아니면은 전치사구나 일반적인 형용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부르는 게 형용사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문법 강의에서.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얘네 준동사니까 사실은 품사가 동사죠. 그쵸? 전치사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치사구고 형용사구 같은 경우는 형용사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품사가 다른 거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전부 다 똑같은 걸로 보고 연결한다. 심지어는 보어로 쓰였다면 하나는 형용사 보어, 하나는 명사 보어라고 하더라도 둘이 등위 접속해서 병렬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조금 횡설수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는 품사도 똑같고
문장 성분 역할도 똑같은 녀석들만 병렬로 연결이 되지만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서는 보어이기만 하다면 서로 품사가 다른 녀석들도 등이 접속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문법 문제에 안 나올 거라는 거죠. 나오더라도 출제자들이 너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옳은 선지로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헛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3번 선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이가 없죠. 이거 너무 쉽죠. The number of 이거 보자마자 the number of랑 a number of 비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해석해보면 the number of car accidents 자동차 사고의 숫자가 is on the rise 상승하는 중입니다.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the number of, a number of 제가 비교해놨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의미고요. a number of는 많은 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뭐뭐의 수라는 의미다 보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찍혀요? 수에 찍히죠. 그러면 the number of 다음에 아무리 많은 복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덩어리는 전부 다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a number of는 그냥 많은이라는 뜻이니까 a number of 복수 명사는 그냥 복수 명사인 겁니다. 그래서 복수 취급해줘야 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죠. 그쵸? 자, 여기 아래에 제가 양화사라고 하는 일종의 형용사인 친구들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갈게요. 4번 선지. 자, 드디어 2번 문제가 끝나갑니다. Had I realized what you were intending to do, I would have stopped you.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 정말 고급지게 잘 냈습니다. 보니까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had부터 시작하고 있고 I가 나온 거 보니까 동사 주어 순이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도치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도치가 왜 발생했는지 아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요. 자, 여기 보니까 컴마로 끊어지면서 뒤에 절이 또 이어지는 거 보니까 얘가 일종의 종속절이겠구나 라는 게 힌트가 될 수 있겠고, 뒤에 보니까 would have stopped 나왔잖아요. would have stopped? 뭔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어형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넘어와 보면은 if 절에서 가정법 문장에서 if를 생략시키고 나면 도치가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출제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if를 생략한 가정법의 도치,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까요? 자, 가정법 과거 어떻게 쓰죠?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쓰죠? 이거 제가 여기 적어놓긴 했습니다. 적어놓긴 했는데 이렇게 외우지 말자고요. 우리 쌍팔년도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따라하는 겁니다.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다시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이거 외우세요. 외우시라고요. 하나 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도 하나 봐야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If I had been a bird, I would have flown to you. 따라 읽어보시는 거예요. If I had been a bird, I would have flown to you. 다시 If I had been a bird, I would have flown to you. 자, 따라 읽어보셨죠? 이거 외우시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정법스러운 문장이 나왔다. 그럼 일단 이걸 적어놓으세요. 적으시고 이거랑 매칭해 보시는 겁니다. if가 쓰였니? 비동사가 쓰였다면 what이 쓰였니? 비동사가 아니었다면 과거를 쓰면 되겠지만, 그리고 뒤에 조동사 과거가 쓰였니? 조동사 과거 뒤에는 동사 원형이 쓰였니? 체크.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f I had been a bird. 그래. if가 쓰였니? 거기에 과거 완료, 대과거가 쓰였니? 그리고 주절에는 would,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 이렇게 잘 쓰이고 있니? 라는 걸 이 문장들을 통해서 맞춰보시라고요. 이걸 언제 막 if, 주어, 과거 동사, I,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이걸 언제 외우고 있습니까? 문장으로 외우시는 게 더 빠르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출제 포인트들은 전부 다 봤습니다.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쓰인 거 알 수 있겠고요. 도치된 거 알 수 있죠.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 도치의 유형이라고 설명해 놓은 거, 구문상의 도치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if가 생략될 때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특수구문이라고 우리가 취급을 해버리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도치를 먼저 공부를 하자고요. 자, 도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녀석이 전치, 즉 맨 앞으로 이동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치를 시킨다고 해서 항상 도치가 일어난다고 봐선 안 돼요. 왜? 죄송합니다.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전치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식으로 먼저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부정어 전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어 전치가 있고요. 세 번째, 부사어 전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부정어 전치가 일으키는 도치라는 말을 줄여서 부정어 도치라고 부를 거고요. 보어 전치가 일으키는 도치를 줄여서 보어 도치라고 부를 거고, 얘는 부사어 도치라고 부를 겁니다. 자, 예문들 보면 알 수가 있죠.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동사, 주어, 어순이 된다. 보어가 앞에 튀어나오면 동사, 주어, 어순이 된다. 부사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동사, 주어, 어순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정어처럼 도치되는 것과 부정어가 아니죠. 제가 이거 오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문문처럼이라고 고쳐서 써주시고요. 이거 자료 받으신 분들한테도 전부 다 정정 통보를 해야겠네요. 의문문처럼 도치와 그대로 도치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바꿔요? You can swim 이라고 하면은 의문문을 어떻게 고치죠? 생각, 오히려 이게 공시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이걸 잘 못해요. Can you swim? 이렇게 고치는 거죠. 문장이 좀 어색하지만 you swim 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고치죠? swim you라고 고치면 되나요? 아니죠. do you swim 이라고 고치게 되죠. do you swim. 그쵸? 여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do를 덧붙여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의문문처럼 두더지를 추가해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대로 도치라는 건 뭐겠어요? 동사 덩어리가 나와 있더라도 분리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대로 주어와 동사 덩어리를 순서로만 옮겨주는 거. 이런 게 보어 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did she come이 아니라 came she로 바꿔놨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 하나는 목적어 전치. 목적어가 맨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도치를 시키지 않는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구문상의 도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혼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if가 생략된 조건절 이것만 한번 따로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정법의 기본적인 형태들과 특수한 가정법들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7번 문제입니다. 제가 한 문제를 해설하는데 42분이나 써버렸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문제 1번 선지. 정답 1번이죠? 자, 이번에는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이란 문제들의 문법 포인트가 사실 거의 없어요. 다 어떤 단어의 용례들을 알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거 보니까 I can afford to waste even 1 cent 이렇게 나왔잖아요. afford를 우리가 주다 혹은 여유가 있다라고 외우셨을 텐데, 딱 봐도 낭비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낭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건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좀 더 어색하게 느꼈을 겁니다. 저 표현을. 왜? 우리는 afford를요, 보통 부정문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cannot afford to 이 구문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can afford라고 쓰다 보니까 오히려 생소해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어이가 없는 문제죠. 제가 이런 식으로 단어의 용례 때문에 정답이 갈리는 경우에는 전부 다 다음 사전 참고해가지고 여기 해설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다음 사전에서 볼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 사전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이거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거 눌러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음 사전에다가 이거 검색해 보시면 제가 참고했던 것과 똑같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2번 선지 보겠습니다. The smile soon faded from her face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뭐 물어보는 거겠어요. fade가 자동사로 쓰이는 거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 오타가 있네요. afford가 아니라 fade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여긴 속도가 좀 잘 붙고 있죠. 그녀는 사임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녀는 사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he had no alternative but to resig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벽하게 옳은 표현이죠. 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들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얘가 가장 많이 우리가 말을 하는 구문이고요. 그 다음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쭉 읽고 외우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have no choice but to 구문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 아래다가 해설을 적어놨어요. 근데 해설의 전제가 뭐냐면요. 등의 접속사인 but은 서로 대등한 걸 연결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인데 choice와 to 부정사는 대등하지 않지 않나?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떤 문법책에서 설명을 해놓은 걸 제가 옮겨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실 만한 거는 but to 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단어는 choice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thing, alternative, option, way, wish, hope, decision 이런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고 지나가시라고 예서를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번 문장 이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전에 쳐보니까 그대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냥 여러분도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할 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8번 문장의 1번 선지. 얘 별표 하나 치시고요. 고전입니다. 고전. 실제로 수능형 시험 문제에선 절대 내지 않는 시험 문제 유형이지만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대학 본고사 시절 이런 데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문법 포인트죠. 편입시험이나 공시에서는 종종 나오는 포인트고요. 자, 이거 문장 그냥 안 볼게요. 안 보고 바로 넘어가서 하자마자 표현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hardly 혹은 scarcely 주어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헤드가 빠졌습니다. had 주어 pp. 죄송합니다. 적어주세요. hardly, scarcely, had 주어 pp. when, before 주어 과거 동사. 얘랑 세트로 보셔야 되는 게 주어 had, hardly, scarcely, pp, when 과거 동사. 얘가 세트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hardly, scarcely를 앞으로 전치시키다 보니까 부정어 도치가 일어난 구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정어 도치. 이 구문들은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거 말고는 맞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해설을 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쭉 다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 암기팁이라고 적어놓은 것들만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얘네랑 바로 이 친구죠. 둘이 뭔 차이가 있냐? 자, 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sooner 이라고 하면은 soon에다가 er 붙인 비교급이죠. 그니까 뒤에 when이나 before가 아니라 then이 나와야 된다. 그쵸? 더 먼저란 뜻이니까 얘가 had pp. then이야는 과거. hardly, scarcely가 나오는 구문은 얘는 비교급 아니잖아. 그러니까 then이 아니라 when이나 before. 근데 우리가 when이나 before 중에 하나를 먼저 외워야 된다면 before를 먼저 외우자고요. 왜? A before B면은 B 하기 전에 A라는 뜻이잖아. A가 먼저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가 had pp겠네. 그쵸? 그러니까 before를 보면 주절이 먼저란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주절에 had pp를 써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유를 달아가면서 외우자고요. 그럼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해설하고 나면 더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start는 동명사랑 투부정사 둘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어라는 거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뭐 딱히 더 볼 게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네, 뭐 볼 게 없습니다. sooner or later 이게 조만간이라는 뜻이란 거 알고 있니? 말고는 뭐 물어보는 게 없어요. have to가 뭐 해야만 한다? 이걸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나요? 3번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얘도 고전이고요.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이 구문을 공부하셨다면 모든 문법책에서 이 구문이 그대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할 게 많이 없습니다. 오케이? 대신에 제가 와세 특수구문이라고 해서 여기 쭉 정리해놨는데 이거를 좀 외우고 지나가세요.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 맞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얘랑 비슷한 문장을 가져왔는데 Reading is to the mind what food is to the body. 독서와 마음의 관계는 음식이 몸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됐죠? 아래 있는 것도 볼게요. It is with A as with B. A의 경우도 B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아래 대충 해석해 볼게요. 이젠 좀 어려우니까. No one can be disagreeable with sunny days. 누구도 화창한 날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It is with manners. 이것은 매너, 태도와도 마찬가지고 as with the weather. 날씨와도 마찬가지다. 즉, 화창한 날씨랑 뭘 비교한 거예요? 좋은 매너, 좋은 날씨를 비교한 거죠. 오케이.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with 어쩌고저쩌고 and what with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한편 뭐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뭐뭐하기도 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면 what with hunger and what with fatigue 그러면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I could not walk any farther. 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표현의 베리에이션으로 what between A and B라고 하면은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해서 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what he is 라고 하면요. 자, 비동사만 이렇게 딸랑 나와 있는 표현 있죠? 이런 표현들은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what he is 라고 하면 그가 인 것, 그의 현재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what he was는 그의 과거 모습, 그 과거에 뭐였었는지를 말하는 거고 what he will be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그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7번 what we call, what is called, so called 이런 것들 구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냐면요. what is called a grown baby. what이 관계대명사니까 is called 수동태고 얘는 원래 오형식 동사였으니까 뒤에 목적격 보어가 따라 놓을 수 있다.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사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쵸? What is called를 하나의 수식어고라고 보자고요. 소위. 됐죠? What you call, 소위.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He is a self-made man. He is a grown-up baby. 이렇게 그냥 주어동사 보어인 것처럼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표현들도 물론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외우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He studied medicine at university but ended up working for an accounting firm.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물어보는 게 당연히 이거예요. end up ing. end up ing 무슨 뜻이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이거 말고 물어보는 게 딱히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너무 어이가 없게도 6번, 7번에 아니지 맞나요? 네, 5번, 6번 해설하는 데는 시간을 엄청나게 써놓고 7번, 8번 해설하는 데에는 별로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번 시험의 좀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 우리말로 옮겼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에서 문법다운 문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니? 얘가 어떤 속어로 쓰이는지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문법 문제밖에 없었어서 사실 제가 해설을 드릴 게 없었던 겁니다. 그쵸? 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입장에서도 좋았겠지만 좋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제가 해설자를 만들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하시면서 참고하실 만한 책은요. 다음 사전. 제가 학습자로서 다음 사전만큼 좋은 사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전 꼭 잘 활용하시고요. 조은정 선생님의 공깃밥 정말 좋은 책이죠. 공단기에서 무료로 PDF로 풀었었는데 저도 거기서 다운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은정의 공깃밥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장수용 선생님의 그래머 헌터 정말 좋은 책이니까 이거 꼭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책장사 같았죠. 이 두 책과 다음 사전은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함에 있어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그런 책들이니까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전공자들이나 보는 책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이 강의를 지방직을 보신 분들이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으셨든 못 받으셨든 여러분의 능력과 관련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하고요. 컨디션도 중요합니다. 운이 압도적으로 좋다? 컨디션도 안 좋고 실력도 안 좋은데 붙을 수 있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다? 이건 조금 네, 합격에 그렇게까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실력이 압도적으로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물론 좀 운이 안 좋더라도 다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요,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 컨디션, 실력. 이게 적절하게, 흔히 말해서 아다리가 맞을 때 시험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 이번에 50점 받았어, 나는 진짜 개멍청인가 봐,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만약에 영어가 발목을 잡아서 이번에 시험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번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시험을 더 잘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시험 성적을 너무 잘 받으셨다,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축하드릴 일인 거고요.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졌구나라고. 그쵸? 자, 이번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합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법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저의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거나 제가 올려둔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능력이 되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공무원 현직자로서, 제가 밝힌 적이 없죠, 공무원 현직자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강의를 2023년도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취미생활이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해설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제와 관련돼 있지 않은 출제 포인트까지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이런 강의를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시 오셔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1시간짜리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제가 용 쓰는 게 기특해 보였다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잘 읽어보고 제 에너지로 잘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